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재 20페이지죠. 지목을 봅니다. 지번이라고 써있는데 오타가 났네요. 지목을 볼게요. 지목. 자, 지목을 봅니다. 지목. 자, 지목은요 29회 때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두 문항. 그러니까 지번에서 하나 나왔었죠. 지목에서 두 문항이 나왔죠. 이렇게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지목은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이 지목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 설정,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법, 지목의 표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법정 지목, 법정 지목,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의의는 이제 용어에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자,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요 표기법하고 법정 지목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29회 때도 표기에서 한 문항이 나오고 법정 지목에서도 한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됐었죠. 설정 부분은 그냥 한 번씩 그냥 읽어보셔도 몇 가지만 딱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지목의 의의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지목. 자, 지목은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종류를 무엇하자? 종류를 구분을 해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지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용도 중요하고요. 종류 구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을 묶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다 중요한 거죠. 자, 교재에 이제 보시면 20페이지 지목에 의해 가지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 용도가 되겠죠. 용도에 따라서 뭐를 구분한다?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고요. 변천사는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는데, 종류가요, 변천사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현재 지목의 종류는 몇 개냐면은 28개의 법정 지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8개의 법정 지목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에는 18개였어요. 18개에서 19개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1910년도 토지 조사 사업 당시는 18개였죠. 그러면서 19개, 그 다음에 21, 그 다음에 24개, 2000년도 들어오면서 현재 몇 개다? 28개의 법정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개로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 공부에 무엇을 한다? 등록을 하는데, 용어할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지목은 어디에 등록이 된다? 지목은 도장에 등록된다. 목도장이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목도장. 다시 이제 풀었으면 여기서 장은 장자 들어가는 거. 토지대장하고 무엇? 토지대장하고 임야 대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는 뭐다? 지적도면입니다. 도면이라 함은 지적도하고 무엇이 있다?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를 하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지목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이렇게 등록을 할 때는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목이 유원지다. 유원지면은요, 정식 명칭이 바로 뭐예요? 유원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원지는 코드 번호가 24번이에요. 이렇게 가로 열고 24,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유원지 이렇게 쓰는데, 29회 때 시험에 나온 건 여기죠. 지목을 지적도하고 임야대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도 쓰지 않고 정식 명칭도 하지 않고요, 부호로서 표기합니다.
부호로 표기하는데 두문자 표기. 두문자 표기와 그 다음에 차문자로 표기합니다. 두문자 또는 차문자인데 법정 지목이 총 몇 개? 28개죠. 28개 중에 24개는 무엇으로 쓰고 두문자로 쓰고 4개는 무엇으로 쓴다? 차문자로 씁니다. 그럼 24개를 외울 필요가 없죠. 4개만 외우면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은 차장 1,000원이다. 이렇게 차장 1,000원이다. 이렇게 차장 1,000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차문자 어떻게? 차라고 요 차 그대로 쫓아갑니다. 차장 1,000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차는 뭐다? 주차장이고 주차장, 장은 공장, 용치고 천은 하천이고 원은 무엇이다? 유원치 이렇게 됩니다. 유원치. 요 네 개는 두문자를 쓰지 못하고 두문자를 사용하지 못하고 두 번째 자인 차문자를 씁니다. 그 왜 두문자를 못 쓰느냐? 왜 두문자를 못 쓰냐면은 다른 두문자하고 충돌이 돼요. 하천을 뺀 나머지 세 개는 다른 두문자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두문자를 쓰지 않고 무엇을 쓴다? 차문자로 쓰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29회 때 나왔던 문제지만 나왔고요. 그럼 30회는 안 나올 것이냐?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지적은 워낙 범위가 좁다 보니까 나온 거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자, 변천사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고 밑에 설정 원칙에 시행령 59조 지목의 설정 방법에 가지고 1항에 2개가 써 있고 2항에 하나가 써 있죠. 그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1항에 1호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호에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할 것. 2항에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은 변경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를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서 정의에서 하나 더 볼게요.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시험에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은 성질에 따라서, 형상에 따라서, 지형에 따라서. 그러면 이거는 다 틀린 지문입니다. 오로지 지목은 무엇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져요? 28개로.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목도장에 등록을 하는데 이렇게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으로 쓰고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을 할 때는 두문자 또는 무엇이다? 차문자로 한다 이겁니다. 일단 23페이지 보면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과 지적도면에 등록하는 부호의 연결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겁니다. 그럼 먼저 옆에다 뭘 써요? 차장천원 딱 씁니다. 차장천원 4개만 차문자를 씁니다. 그러면 니은의 목장용지는 목을 써야죠. 디귿의 하천은 천을 써야죠. 그 다음에 미음의 양어장은 양을 써야죠. 됐죠? 지금 여러분들 지목 처음 공부하는 거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차장천원을 딱 쓰고 푸는데 이거 틀린 사람들은 왜 틀린 줄 알아요? 틀린 것은인데 옳은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틀리는 거야.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니은과 디귿과 미음이다. 이렇게 됩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지목의 표기 쪽 잠깐 보시면 표기 방법에 지목은 과거에는 한문으로 표기 그런 거 시험 안 나와요. 그냥 보지 마시고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적 공부 중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을 지목 명칭을 그대로 쓰지만 지적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해야 한다. 이때 지목을 부호로 표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두문자로 표기하나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하천은 천, 유원지는 원, 즉 차문자로 표기한다. 차, 장, 천, 원. 그 위에 이제 설정 원칙 볼게요. 자, 이제 위에 나오는 게 여기 설정 원칙인데 설정 원칙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총 4개 이렇게 했는데
한 5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는 설정 원칙에서 1필 1목의 원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필 1목의 원칙. 자, 1필 1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에 동그라미 1번만 잘 보시면 돼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 앞에 법조문에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되면 그때는 분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 두 번째로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이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필지를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는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농가주택 생각하시면 농가주택이 이렇게 있으면 필지가 존재하고 여기에 집이 이렇게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 뭐 축사도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뭐 전도 있을 것이고 그죠? 1필지를 여러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농가주택이니까 주지목이 뭐 주가 뭐예요? 주된 용도가 주거죠? 그럴 때 지목을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활용하고 있을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설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냐면은 영속성의 원칙이 있어요. 영속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일시 변경 불변의 일시 변경 불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임시적으로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은 변경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면 이건 잡종지거든요. 근데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낸다든지 흙을 파내는 곳은 잡종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 목적 추종의 원칙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면 택지조성공사가 완료가 되면 미리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무엇을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래서 우리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목의 설정 원칙에 4가지를 표현해 놨습니다. 4가지를.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에서는 동그라미 1번을 표시해 놨고요.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도 1번을 표시하고 영속성의 원칙도 1번이 되는 거고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미리 지목을 무엇을 할 수 있다? 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표현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를 가서 법정 지목. 이쪽에서도 역시 몇 문제가 나오냐면 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법정 지목. 법정 지목에서도 역시 한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역시 이 법정 지목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개사 시험이 29회까지 봤기 때문에 웬만큼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29회 때는 답이 시험에 나오고 옳은 것을 찾아라 해서 정답이 이제 답이었는데 법정 지목 28개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28개. 이것은 이 법정 지목 28개는 학개론에서도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죠. 정식 명칭까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답, 과목,
전답 과목 임광, 염, 대. 그 다음에 장, 학, 차, 주, 창, 도, 철, 제, 천, 구, 유, 양, 수, 공, 채, 원, 그 다음에 무엇이다? 종, 사, 묘, 잡. 이렇게 28개가 있는데 이 중에 다 두 문자로 쓰고 차 문자로 쓴 거거든요. 차 문자 찾으면 차, 장, 천, 원. 이렇게 4개는 무엇이다? 차 문자로 쓴다. 이거 두 문자가 아니라 차 문자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과정에서는 이 28개의 법정 지목을 일일이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하니까 이번 기본 과정에서는 중요한 내용만 교재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체크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요. 심화 학습할 때 전부터 잡중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 전하고 답은 여기서 물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을 하지 않으면 이용을 하면 무엇이다? 답. 이번 29회 때 정답은 답이었죠. 자, 전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그게 핵심이죠. 곡물, 원예작물,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는 토지는 무엇이다? 죽순까지 포함해서 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기억하셔야 돼요. 곡물, 원예작물에 뭐라고 써있어요? 가로 열고 과수류는 제외한다고 써있죠. 시험에 포함한다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 과수류는 그 지목이 과수원이기 때문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죽순. 그 다음에 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거. 벼, 연, 미나리, 왕고를 재배하는 것은 무엇이다? 답.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자, 연이라든지 왕골은 자생할 수도 있죠. 그죠? 연, 왕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잘 되지 않으면 물이 고여 있는 데거든요.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유지라고 해요.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유지.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무엇이다? 과수원. 이 과수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우리가 과수원이라고 해요. 과수원은 워낙 크니까 저장시설도 있겠죠.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도 과수원인데 과수원 이렇게 워낙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도 있어요? 여기에 저장시설이 있다. 저장시설. 근데 저장시설도 무엇이다?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주거용 건축물이 있더라. 과수원 내에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과수원이 아니라 지목이 무엇이 된다? 대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밤, 호두나무, 잣나무 등 유실수가 자생하는 토지도 역시 무엇이다? 자생하는 거니까 과수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재배하면 뭐예요? 과수원. 근데 자생하면 뭐다? 과수원이 아니다라는 거. 목장용지. 목은 목장용지예요. 목은 목장용지인데 자, 목장용지는요. 동그라미 1번에 뭐가 써 있어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라든지 동그라미 2번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무엇이다? 목장용지. 근데 목장도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주거용 건축물이 존재할 수 있겠죠. 이것도 지목이 무엇이 된다? 대가 된다 이겁니다. 자, 축산법 제2조에 가축의 종류가 써 있죠. 가축의 정의가 써 있고
그 2조에 이제 그 가축의 종류해 가지고 노새, 당나귀, 토끼 쭉 써 있죠. 와, 예전에 한번 15회 때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5번째로 임야입니다. 여기서 임은 무엇이다? 임야인데 임야의 가장 핵심은요. 땅자와 지자가 들어가면 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뭐다? 임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야다 이렇게 보시면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땅지. 그럼 뭐다? 임야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시면 광천지. 여기가 1, 요게 2, 요게 3, 요게 4, 5. 이게 코드번호예요. 코드번호. 여러분들한테는 코드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라는 지목이 있는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임야의 코드번호는 몇 번일까요? 라고 묻지는 않는다.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데 중개사 시험에는 거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코드번호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광은 무엇이냐면은 광천지입니다. 그 광천지가 뭐냐? 밑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죠.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를 무엇이란다? 광천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일정한 장소로 이렇게 운송하는 송수관이라든지 송유관의 경우는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염전이라는 게 염전은 천일제염 방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소금을 채취하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무엇이다? 염전이다 이겁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염전이 옛날에 소래포구 주변에 염전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강화도에 가면 지금은 염전이 많이 없어졌는데 강화도의 그 외포리에서 지금은 이제 성모도까지 다리가 연결이 돼서 들어갈 수 있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배를 타고 성모도를 들어가면 성모도 주변이 이 남쪽과 이렇게 북쪽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옛날에 염전이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염전이 지금 없어지면서 거기에 온천이 생겼죠. 온천. 이와 같이 이렇게 소금을 채취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염전이다 이겁니다. 근데 동력을 이용을 해서 바닷물을 끌어 들어갖고 소금을 제조하는 것은 공장용지가 되기 때문에 염전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라는 게 있습니다. 대. 여기서 대의 가장 핵심은 영구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목을 무엇으로 본다? 대로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구적인 건축물 중이에요. 무조건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해서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건축물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무엇이다? 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대가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공장용지 영구적인 거죠. 학교도 영구적이죠. 주차장도, 주유소용지도, 창고용지도. 그러니까 건물이라 해서 영구적인 건축물이라고 해서 지목을 전부 다 대로 하지 않고 다른 지목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것들은 그쪽 지목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공장용지가 있어요.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무엇이라 한다? 공장용지. 자,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2번도 마찬가지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 안에 그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의 부지도 무엇이다? 공장용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장은 워낙 크다 보니까요. 여기에 의료시설도 있을 것이고 여가 생활하기 위한 어떠한 테니스장도 있을 것이고 운동장도 있겠죠. 공장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공장용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은 무엇이다? 학교용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딱 가서 학교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학교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학교 시설 구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실습지라든지 기숙사 이것은 학교용지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거기 써 있듯이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을 무엇이라 한다? 주차장 이렇게 봅니다. 주차장. 근데 주차장이 예전에 한번 난이도가 좀 높게 나와요. 주차장이 나오면 마지막 줄에 27페이지 마지막 줄에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차장법 제2조 2조 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 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부설 주차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제외한다. 즉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라는 주차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화점이 이렇게 있어. 백화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붙어가지고. 왜냐면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시설, 주차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 그 길 건너편에 부설 주차장을 져놨어요. 그 시설물 인근에 설치된 요 부설 주차장은 얘는 무엇이 된다? 얘가 주차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유소 용지. 주유소 용지. 자, 주유소 용지는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라든지 저유소 및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무엇이라 한다? 주유소 용지. 그 다음에 창고 용지가 있죠. 창은 무엇이다? 창고 용지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이 창고 용지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독립적으로 보관하는 거예요.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를 무엇이라 한다? 창고 용지. 과수원의 창고는 창고 용지가 아니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도로. 여기 도는 뭐다? 도로입니다. 도로. 자, 도로의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자동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가 되겠고요. 2번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을 진입하는 통로도 도로. 네, 도로에 보면 다음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우리가 통로 있죠? 도로가 아니다. 그건 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철도 용지. 자, 철도 용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장창의 부지는 무엇이다? 철도용지다. 레일이 깔려 있으면은요, 철도용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용산에서 남영, 그 다음에 서울역이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역사도 있을 것이고, 레일도 깔려 있을 것이고, 기차를 수리하기 위한 공작창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건 전부 다 무엇이 된다? 철도용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무엇이다? 제방. 제방은 4개예요. 4개. 방파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조수, 자연의 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무엇이 된다? 제방.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천은 무엇이다? 하천. 하천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하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국어. 국어도 많이 나온 거죠. 국어의 가장 핵심은 요 지문이에요. 인공적인 수로. 자,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이게 가장 핵심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소규모. 소규모 수로 부지도 무엇이다? 국어가 되더라. 계속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 오른쪽 유지. 유는 무엇이다? 유지예요. 유지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것. 댐, 저수지, 소류지, 연못 이런 것들. 앞에서 얘기했듯이 완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으면 유지. 그 다음에 양어장. 양어장은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육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 육상에 거기에 바다에 해상에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가 양어장. 그 다음에 수도용지. 수도용지다. 이거 수도용지. 자, 수도용지라고 하는 것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치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를 무엇이라 한다? 수도용지. 그 다음에 공원. 공원에서는 이제 휴양 및 정서생활에 대해 휴양이 핵심 휴양 정서생활. 그래서 일반 공중의 복원,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는 무엇이다? 공원. 나머지 미니 강의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일단 법조문에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는 무엇이다? 체육용지다. 체육용지. 건강. 국민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얘는 무엇이다? 체육용지. 다만 영속성이 없는,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골프 연습장, 정구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은 체육용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위락이죠. 유원지는 위락이란 말에 들어가야 돼요. 위락. 낚시터, 수영장, 어린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그런 것들이 지목이 무엇이 된다? 유원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용지. 종은 무엇이다? 종교용지입니다. 종교용지. 자, 종교용지 보시면은요.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계, 제사 등을 하기 위해서 교회, 사찰, 향교, 종교용지더라 이겁니다. 사는 사적지. 사적지의 핵심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지목을 무엇이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사적지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 안에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종교용지 안에도 문화재가 있을 것이고 공원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목 안에 문화재가 있다. 그럼 사적지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그 다음에 봉안시설. 이런 것들은 무엇이다? 묘지. 묘지공원 이렇게 넓죠? 그 묘지공원을 관리하는 건축물이 존재하겠죠? 이와 같이 묘지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묘지가 아니라 얘는 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잡종지. 잡종지는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잡종지는 28번이 잡종지거든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1번부터 27번까지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몽땅 어디로 다 들어가요? 잡종지로 집어넣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집이 이렇게 저희 집이 이렇게 있는데 주변에 혐오시설들이 있어. 되게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 혐오시설들은 대부분 지목이 잡종지다라고 생각하셔도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요 정도만 먼저 기억을 하십니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34페이지를 보시면 기출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항상 시험 문제에 틀린 것을 찾는 것보다는 옳은 것을 찾는 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휴양이라고 써있죠. 휴양하면 꼭 뭐 떠올라 그랬어요? 공원 떠올라 그랬잖아요. 채용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다? 공원. 2번 온수와 약수와 석유류가 용출되는 것은 광천지지만 이것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것은 광천지로 보지 않는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연, 왕골, 미나리 재배하는 것. 답. 정답은 3번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양어장은 어디 써야 돼요? 육상에. 뭐라고 넣으면 틀려? 해상.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소금의 순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국어라고 했잖아. 소금의 순호는 뭐다? 국어더라 이겁니다. 옳은 것은 몇 번? 3번. 이렇게 지목은 이쪽에 있는 두 문자, 차문자에 대한 문제 한 문제하고 법정 지목에 대해서 한 문항. 보통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나와요. 근데 이렇게 29회처럼 두 문항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가 나오는 형태고요. 옛날에는 지목이 되게 어려웠어요. 깜빡 실수하면 틀리는 문제였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지목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면적.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면적이거든요. 면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